오태우래 시사본부. 88세 노 스님이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29일째입니다. 언론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이 문제, 개혁적 목소리를 내시는 스님 한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명진 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더위에 설조 스님 조계종 개혁 요구하면서 단식하셨는데 2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설조 스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이제 90이다 알아보시는 분인데 정신력으로 그렇게 버티시는지, 예, 하여튼 뭐 많이 상하고 힘들어는 하시는데도 아주 눈빛도 좋으시고 투랑투랑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단식은 네.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신가요? 당신 그 결심이 워낙 굳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려도, 예, 조계종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예, 자기는 뭐 이 남은 생애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소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드시고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단식 농성장 찾아가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정 총무원장의 은처자 문제와 변명, 이거는 뭐 막장 드라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그 계율에 보면은 스님들은 독신 비굴의 지대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보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인을 두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분들을 은처승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혹가다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공식적인 조계종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원장을 하거나 본사주지를 하거나 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장 선거를 나왔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런 그 은처자 의혹을 알면서도 원장으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원장이었던 그 자승이라는 그 스님의 양형용으로 결국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승 원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 속에서 조계종의 부정부패 비리가 지금 거의 뭐 만신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설조 스님의 단식의 이유가 바로 조계종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현 이 총무원의 사퇴. 네.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네. 명진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계종의 문제가 단순히 그 일부 수뇌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종단 전체에 깊숙이 뿌리박힌 문제인지. 많은 분들은 뭐 정상적으로 스님들이 잘 정진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예. 종단에 뭐 한 100여 명가량의 종회의원과 뭐 또 내지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네. 총무원에 있는 부국장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계종은 문화재라든가, 예. 또 내지는 뭐 템플스테이 비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문화재를 보수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뭐 문화재를 손상하는 그런 그 절도범이 들어올지 아니면 방화를 할지 모르니까 방제 시설을 2012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1년에 국고에서 중앙정부에서 1,000억, 지방정부에서 1,000억, 자부담 500억에서 2,5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큰 그런 이제 공사거든요. 예. 그런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질이 안 좋은 스님들이 그 돈을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예. 그런 경우 때문에 더 이제 조계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사찰의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10년간 2,5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이게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이 금액들을 대부분 관리하는 겁니까? 금액을 다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업자를 선정을 할 때,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자성 총무원장이 특정 업자에게 그 공사를 맡기도록 하는 그 공문도 내려보내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부분이 있고, 예. 또 감사원에서 이 부분 문제를 방제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받아 쓰는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총체적으로 전수 감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감사원의 감사 사항이겠네요. 예. 네, 그렇죠. 감사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못하게 막죠. 그래서 제일 못된 것이 이제
자승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 정치를 다 막론하고 예. 뭐 적당한 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뭐 선거 때 도와주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예산도 따내고 또 그 사람들은 선거 때 직접 선거 운동을 해주는 그런 그 거래를 통해서 조계종이 이렇게 타락해 왔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를 막은 정치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 막은 정치인이 누굽니까? 그 실명을 좀 거론해 주실 수 있을지요?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그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2014년도에 법사위원장이요? 예, 박영선 의원이 예. 자승 총무원장의 그 여러 가지 비리와 기존에 있는 비리를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그럴 때 예. 직접 감사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화재 뭐 이런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특별히 따로 이렇게 다뤄야지 된다.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러면서 본인이 막았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계 언론에 보면 불교닷컴이라는 교계 언론에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다들 판단했었는데 뭐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을 다 자승 원장 때부터 관리하거나 뭐 무슨 뭐 선거 때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본인이 조계종을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 이명박 그 후보를 지방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게 자승이고, 그 자승이 이제 총무원장이 나올 때는 이명박 이상득 그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는 각 지방 사찰에서 그 관공서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서 갖다 쓰던 여러 가지 그 국고 보조금을 자승 원장한테 한꺼번에 다 몰아줍니다. 그럼 자승 원장이 그거를 이제 각 사찰에 뭐 딱 그 아마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찰, 또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사찰, 이런 데는 지급을 하고 말을 안 듣거나 뭐 야당으로서 비판하거나 하면은 그쪽 절에는 돈을 안 내려보내니까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자승이라는 그런 요승의 통치자금으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국가 권력과 정치인들이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국고 보조금이 자승 전 총무원장에게 모두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금융거래 추적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자승 원장의 계좌를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자승 전 총무원장과 현재 설정 총무원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또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승 원장이 거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정당의 그런 돈과 자재와 그런 그 권력을 나눠줌으로써 조계종 전체를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라든가 종회의원이라든가 본사주지를 거의 3분의 2를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원장을 만들었죠. 그 원하는 사람이 지금 설정 총무원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초 의혹과 학력 위조와 재산 뭐 취득한 뭐 100억대 재산 갖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원장이 되더라도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그 약점 있는 사람을 총무원장으로 만드는 게 지금 설정 원장으로 보는 거죠. 이 사찰 관련 방제 사업 외에도 뭐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예산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찰에 오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화장실 보수 내지는 뭐 숙소를 개조하고 뭐 새로 뭐 숙소를 새로 짓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은 템플스테이를 그 운영하는 문화사업단이라는 단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배분을 합니다. 근데 문화사업단 단장을 자승이가 임명을 하니까 그런 그 금전을 나눠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또 적당하게 자승에게 뭐 다만 얼마라도 갖다 줘야지 그 돈이 이제 배분되는 그런 과정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은 그런 그 얘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진 스님께서 보시기에 사찰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이런 국고보조금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보시는지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불교 신자 수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여도는 굉장히 낮아요. 교회나 가톨릭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문화재 사찰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허물어지거나 손대가 왔을 때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꼭 필요하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보조금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 부정하거나 그런 그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느 사찰에서 10억짜리 그 무슨 문화재 보수를 하면은 자부담이 보통 2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안에서. 그래서 자부담을 업자들이 대신 내고 이제 그 공사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뭐 다소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난 뒤에 업자들한테 다시 또 커미션을 받는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저희 집안에서 그런 그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전반적인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그 설정 스님의 이 총무원장의 뭐 일탈 뭐 이 부분을 좀 떠난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정권 정치 권력하고 결탁이 되면서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과 자승 원장 8년이 같이 겹치거든요. 예. 그 사이에 불교가 이렇게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피고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국회의원을 안다든가 뭐 정부 요로에 있는 사람을 알아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불사 이제 저희 집안에 있는 공사 불사를 많이 하고 그 돈을 적당히 갈라 쓸 줄 아는 사람이 동단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추세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 스님께서 여러 활동 외부 활동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 직접 만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뭐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뭐 제가 한번 그 야당의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 그 한나라당이었으니까 예예. 이명박 같이 저렇게 엉터리 정치인을 사기꾼 같은 정치인을 도와준 사람이 자승이다. 근데 그 자승이라는 사람한테 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러고 방송이고 참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활동도 많이 한 분이 자승 원장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모양은 참 안 좋다.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승 원장을 도와주고 자승은 또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직접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같이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줘요. 모르겠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는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그 문제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선거 때 도와주고 선거 때 도움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런 부정한 방법을 그 조사하려고 그랬던 감사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교 쪽에 감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네. 또 법사위원장이 그런 전화를 하는데 감사원장이 감히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를 취소가 됐죠, 감사가. 예. 그 감사 취소된 걸 가지고 또 총무원에 와서 총무원장한테 사람 많은 데서 뭐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흩떨어지게 자랑을 해요. 그런 대목들이 저희 교계의 북일교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박영선 의원 쪽에 연결을 좀 해서 좀 반론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인지도 좀 듣는 시간 앞으로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예. 이 조계종 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설조스님 단식이 그러면은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설정 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조 스님의 의지가 너무 굳어가지고 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다가 무슨 결말이 나야지 되고 그런 부정부패 비리를 조사해가지고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창원지검에 넘긴 게 지금 서울에 있는 남부지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면은 뭐 이 문제도 다 풀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